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지난달인 2024년 11월 29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인공지능 파일럿 무인전투기 어디까지 왔느냐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윤영하급의 개량 소식이 있어서 그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윤영하급은 우리나라 해군에서 운용하는 고속함으로 참고로 이 함선의 만재배 수량이 500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 참수리급 등이 정으로 불리는 것과 달리 함으로 불리고 각 함에는 항명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에 반해서 참수리급이나 윤영하급 다음에 건조된 검독수리 B형 등은 만재배 수량이 300톤도 안 되기 때문에 함이 아닌 정이라고 불리고 각 함별로 별도의 함명도 없죠. 아무튼 어찌 되었든 윤영하급은 건조될 때부터 정말 말도 많았고 결함도 많았으며 그리고 그 성능과 탑재 무장에도 많은 지적을 받아오던 함선입니다. 그런데 윤영하급의 초도함인 윤영하함이 2008년에 취역한 후에 벌써 15년이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벌써 수명의 절반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드디어 윤영하급도 개량을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요 몇 년 사이에 개량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인 2024년 11월 26일에 HJ중공업이 방사청으로부터 윤영하급의 성능 개량 사업을 수주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HJ중공업이란 구 한진중공업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건조하기도 하고 현대와 한화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세 번째 군함 건조회사입니다. 그리고 윤영하급의 초도함도 바로 한진중공업에서 건조를 했는데요. 한진중공업에서 건조한 윤영하급의 척수는 8척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진중공업은 윤영하급 18척 전부에 대한 개량 사업을 수주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럼 수주 금액은 얼마이고 개량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수주 금액은 1247억이고요. 개량 사업은 내년인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척을 개량하는데 1247억이라니 뭔가 너무 작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윤영하급을 대대적으로 개량하기를 바래왔을 텐데요. 그런데 18척을 개량하는데 1247억이라니 너무 작아 보이죠. 결론은 한 척 개량하는데 대략 69억이라는 건데 당연히 대대적인 개량을 하기에는 너무 작은 비용입니다. 그럼 이 비용으로 윤영하급은 어떻게 개량이 되느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는 우리나라 해군의 표준 장비인 MASS 대유도탄 기만 체계가 탑재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12.7mm RCWS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이 장비들은 검독수리 B형에도 탑재된 장비들로 그래서 당연히 검독수리 B형과 장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도입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전투정보 시스템도 개량된다고 합니다. 윤영하급에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투정보 시스템의 첫 모델이 탑재되어 있고 당연히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투정보 시스템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전투정보 시스템을 개량하는 것도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레이더도 개량된다고 합니다. 현재 윤영하급에는 LIG가 개발한 SPS-540K라는 X밴드 방식의 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레이더는 진행파관 방식의 수동 위상배열 레이더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건조 중인 검독수리 B형에는 SPS-560K라는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고 당연히 이 신형 레이더가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윤영하급의 SPS-540K도 개량된다고 하는 걸 보니 수동위상 배열 레이더를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로 개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네, 이게 다입니다. 새로운 무장의 탑재나 기관부의 개량은 전혀 없고요. 이게 다입니다. 네, 아주 최소한만의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윤영하급은 노봉 등이 탑재되어 있고 이걸 다른 무장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있었고 검독수리 B형에는 130mm 유도로켓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탑재된 해성 대신에 윤영하급에도 이걸 탑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새로운 무장 탑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윤영하급의 기관부의 문제는 아주 유명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개량하기를 바랐지만 이번 윤영하급의 개량은 말 그대로 정말 최소한의 개량만으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도 불만이 많고요. 여러분도 불만이 많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 해군이 고속정에는 큰돈을 들이기 싫어하는 게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검독수리비의 배치2 사업에서도 배치1과 거의 똑같은 모델을 생산하기로 했다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우리 해군은 고속정에는 큰 투자를 할 생각이 없고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윤영하급에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관부의 개량이나 그리고 새로운 무장의 도입 같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개량은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실망스럽겠지만 어쩌겠습니까? 해군이 고속정에는 큰 돈을 쓰지 않겠다는데요.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개량된 윤영하급은
이대로 운용되다가 수명을 채우고 그냥 그대로 퇴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윤영하급의 개량은 성능이 대폭 높아진다기보다는 그냥 현 상태의 유지라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무인 전투기용 인공지능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서 우리 KF-21 전투기와 유무인 복합 운용을 고려 중이라는 걸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에도 우리나라가 무인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고 이 사업에도 카이와 대한항공이 경쟁 중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당연하지만 무인 전투기에는 무인 전투기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AI 인공지능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AI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다만 지난달인 11월 29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연구회는 AI 파일럿 무인 전투기 개발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카이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연구실장께서 참석하셔서 AI 파일럿 개발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를 발표를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무인 전투기용 AI 파일럿의 개발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영화를 잘 보지 않는데요. 영화 탑건에서 매버릭의 상사가 파일럿이 모는 전투기의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하자 매버릭이 언젠가는 그럴지 모르지만 오늘은 아니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유명하더군요. 그런데 매버릭의 말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무인 전투기의 시대가 올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지금 당장은 모든 유인 전투기가 없어지고 그걸 전부 무인 전투기로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나라에서 유인 전투기를 보조해서 유인 전투기와 같이 싸울 수 있는 로열 윙맨을 개발 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로열 윙맨도 AI 기반의 무인 전투기이고 유인 전투기의 간단한 지시만으로도 스스로 혼자 싸우고 비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은 이 로열 윙맨에 탑재할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로열 윙맨에 들어갈 AI의 개발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당장 이미 미국의 미국 공군연구소와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서는 당장 실행 가능한 AI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AI를 F-16에 탑재해서 실증하는 1차 시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모하비 무인기의 기술을 우리나라가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 많은 분들이 미국이 그 기술을 팔 거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건 요즘 무기 개발 패러다임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의 무기 개발은 과거의 무기 개발보다 훨씬 고도화되어 있고 그래서 개발비가 많이 듭니다.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개발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은 경우 해외에 공동개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F-35입니다. F-35도 결론은 너무 많은 개발비가 들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공동개발국으로 참여시켰고 그래서 완성된 전투기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가 2030년에 개발하려 되는 모하비를 우리나라까지 가지고 와서 시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에게 2030년 이후에 12대의 모하비를 판매하기 위해서일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도 모하비의 개발에 참여해서 자금을 대줄 공동 파트너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나라도 단순하게 모하비의 개발이 완료되면 그 완성된 기체를 돈 주고 사올 것이 아니라 제너럴 아토믹스사의 모하비 개발에 참여를 해서 기술을 도입해 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AI 파일럿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AI 파일럿은 모하비보다도 더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만큼 개발비가 많이 들고 올해 하는 1단계는 미국 단독으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2단계 사업을 하고 해외 업체의 참여와 수출 모델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 측에서는 바로 이 2단계 사업에 참여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함께 AI 인공지능 파일럿을 개발하는 사업에 참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AI 인공지능 파일럿 개발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당장 올해는 상용 드론을 이용해서 상용 드론에 AI를 탑재해서 실증 시험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목적 무인기의 축소 모형에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실증 테스트를 할 거라고 하고요. 이 시험은 2026년까지 시행해서 초기 자율비행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유무인 편대비행, 자동 표적 식별, 회피비행 등 반자율 편대비행 실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로열 윙맨이라는 건 결론은 유인 전투기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무인 전투기이기 때문에 무인 전투기의 지시를 받아서 유인 전투기와의 편대비행을 유지하고 목표를 자동 식별 표시하는 기능과 적의 공격을 회피하는 말 그대로 로열 윙맨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능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 모델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로열 윙맨에 탑재되는 실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바로 FA-50에 탑재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FA50에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작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2030년에는 완전 자율로 비행이 가능한 무인 FA50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인 FA50을 가지고 2035년까지 실제 비행 시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직까지는 카이의 단독 사업이고, 카이 측의 이야기로는 AI 인공지능 파일럿의 개발에는 대략 1,500억이 든다고 합니다. 무인 전투기가 아닌 말 그대로 무인 전투기에 탑재되는 AI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만 1,500억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완성은 2035년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우리의 무인 전투기는 그 후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카이 측에서도 자신들의 자체적인 자금으로 1,500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카이 측의 AI 인공지능 파일럿 개발 계획이고, 제가 알기로는 국방과학연구소에도 별도의 AI 파일럿 개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의 개발 모델은 로열 윙맨이라는 단일 시스템만을 위한 모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의 로열 윙맨 개발은 카이뿐만 아니라 대한항공도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전에 저도 카이보다는 대한항공이 우리나라의 로열 윙맨 개발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잘 모르지만 대한항공도 로열 윙맨에 들어가는 AI 인공지능 파일럿 개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카이의 AI 인공지능 파일럿 개발 계획일 뿐입니다. 아마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은 지금 당장은 로열 윙맨이 아닌 우리가 개발하고 있던 스텔스 무인 공격기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제가 이야기해서 알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무인 스텔스 공격기의 선행 개발로 이루어지고 있던 가오리 X2의 개발은 중단된 상태이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아마 그래서 관련 인공지능 연구 개발도 중단되어 있지 않을까 짐작만 해봅니다. 결론은 우리의 무인 전투기 개발 계획은 이번에 카이가 개발하고 있다는 AI 인공지능 파일럿이 중심이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서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무인 공격기의 AI 파일럿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것이고, 그만큼 그 시간만큼 우리의 AI 파일럿 개발은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루라도 빨리 가오리 X2의 개발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이번 세미나에서 카이 측 AI 인공지능 개발팀장님이 이야기하기로 AI 인공지능 파일럿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은 테스트 기체의 확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무기 개발에 있어서 무기 개발보다 개발한 무기를 시험하는데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무기 개발보다 시험의 전체 개발비의 70에서 80%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AI라는 건 학습형 인공지능입니다. 결론은 AI 파일럿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체에 AI를 탑재하고 아주 많은 비행을 해서 AI가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AI를 탑재할 테스트 베드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 가오리 X2라는 기술 실증기 개발 사업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기술 실증기를 개발하는 사업이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개발자 분들이 실험실에서 컴퓨터로 고도로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실제로 비행을 하고 AI를 학습시킬 테스트 베드가 없다는 건 AI 파일럿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조속히 가오리 X2의 개발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윤영하급의 개량 소식과 카이의 AI 인공지능 파일럿 개발 소식을 전해봤는데요. 윤영하급은 개량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에 가까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AI 인공지능 파일럿의 개발의 중심은 카이가 아닌 국방과학연구소이고,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는 인공지능 파일럿의 테스트 베드가 가오리 X2입니다. 그런데 그 가오리 X2의 개발이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AI 파일럿의 개발도 늦어진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의 AI 인공지능 파일럿을 탑재한 로열 윙맨이 언제쯤 등장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튼 빠른 개발을 기원해 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